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오늘 문제의 성재욱 KBS 통합뉴스룸 국장 지명자의 임명동의안이 53.8%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KBS는 일장기양의 경내 보도 관련해 갑자기 사과를 내놨습니다. 참고로 KBS는 16일 뉴스투프를 통해 이 장면을 전하는 KBS 앵커는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일본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KBS 이소정 뉴스국 앵커는 저희 KBS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다.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 다만 화면상에 일장기만 보여 남자 앵커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 시청료가 아까운 KBS의 대응인데요. 뒤이어 탁현민 전 비서관에게까지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장악하니 알아서 마사지 해주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1박 2일 방일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이 장면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도착할 때처럼 출발하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는 우리 측 윤덕민 주일대사 부부를 제외하면 또 한 3명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통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경호보안 인력만 가득하고 쫓기듯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MBC 이기주 기자가 전담으로 윤씨 집중 포화. 그런가 하면 오늘 MBC에서는 이기주 기자가 도쿄에서 종합보도를 하며 초계기, 소녀상, 후쿠시마 방류까지 일본 정치인들 만났는데 요구만 잔뜩이라는 제목으로 윤씨를 겨냥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소주 맥주에 먹는 소식만 한바닥 내보내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오늘 일본 야당과 전 총리 등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초계기 문제, 소녀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거침없는 요구들을 다 떠안고 온 상황을 전했습니다. MBC 윤 대통령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지미 대표와 만났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야당 대표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요청해 면담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야당 대표는 미리 조율된 환영 인사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요구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레이더 조사에 대해서도 과제라든가 또는 위안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해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들었을 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대통령이 답하셨습니다. 여기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잇따랐습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이 부부 동반 저녁 식사에 이어 통역만 배송한 채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며 정상 간 친밀함만 부각시켰습니다. 이거 뭐 일본 갔다가 일본 요구만 잔뜩 가지고 오고 그 앞에서 제대로 항의나 말도 못하고 온 윤씨 모습입니다. 독도 관련해서도 일본 관방부 장관이 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지만 반면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변명이 역대급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식 발표 위주로 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독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공식 발표와 비공식으로 또 나누며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콜레스 MBC는 일본 측의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이 답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거기다 MBC는 일본이 작정하고 무시한 부분과 외교 참사 부분 또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거 보면 일본 요구는 이것저것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한 건 또 없단 말이죠. 앵커 이거 바꿔 말하면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할까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 건지 사전에 미리 조율하지 않나요? 관련해서 신수아 기자, 정상회담 전에 어떤 의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릴지도 사전 조율하는 게 외교 관례입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은 물론이고 어떤 의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 말지까지 미리 조율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위안부 합의 이행도 독도 문제도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잘 뜯어보면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일본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런 민감한 현안들을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콜레스 MBC 의제 조율이 덜 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을 서둘러서 벌어진 일이거나 아니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외교적 관련을 무시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거 참 호구 외교에 대망신만 당하고 온 외교 참사 정부인데요. 그냥 KBS 등 국내 언론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민주당 태극기 전략 좋네요. 윤 대통령이 일장기 경내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발빠르게 태극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태극기 아래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채널A 및 국민의힘이 반응이 왔습니다. 채널A와 조선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훼손하려는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윤씨를 칠들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에 태극기를 붙여두었고 국회 국방위에서도 대대적으로 걸어두었습니다. 김병주 의원 추가 내용.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태극기는 애국의 상징이고 우리 자존심의 상징이라 오늘 개의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 태극기를 내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종편과 국민의힘이 발악하는 것을 보니 태극기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탁현민 비서관이 추가 반박글을 남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탁현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는지 모르겠다. 내게 수많은 원칙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 텐데 국가 의전에 관련한 그 완고한 원칙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1장기 경내 참사를 지적했더니 지난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을 꺼내와 이집트 국회에 고개를 숙였다는 지적을 한다. 이쯤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차마 순수할 정도다. 대통령의 해외 의장사열 행사 때 상대국 국회에 예를 표하는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였다. 의장대 사열 내후 안에 태극기가 없을 때다. 경례할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태극기에 대한 경례는 생략되고 상대 국기만 있기 때문에 가벼운 묵례로 상대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다. 대후 안에 태극기가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상대국이 아니라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지나간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의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가 연주될 때 손을 올리지 않을 때는 태극기가 대통령의 전방에 즉 사열받는 사람의 전면에 없을 때이다. 카자흐스탄,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방문 시가 그러했었다. 임기 초 탄탄탄 순방에서 원칙을 세웠고 이후 UAE, 헝가리 등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왔다. 그때 태극기가 없는 곳에서의 애국가 연주 시 의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일들은 원칙이 있었다. 그것이 최소는 못 되었더라도 일관성 있게 지키려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실수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전임 정부와 전임 의전비서관의 실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전 정부의 원칙을 살펴보고 발전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모쪼록 언론에게 부탁한다. 나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쓰려면 적어도 나의 입장이니 주장은 들어보고 쓰시라. 그 정도는 해줘야 공정한 싸움이 되지 않나. 그러고 보니 윤 정부 의전비서관이 미리 튄 이유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